안녕하세요. 고스에듀의 방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산고 1학년 학교 시험 경향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또 그리고 우리는 그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내신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 출제 경향입니다. 보통은 방산고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문항수가 조금 적어요. 총 26문제가 출제가 됐고 객관식 20문제, 주관식 6문제입니다. 자, 송파 인근 학교에서는 보통 출제 경향이 34문제 정도 내는 게 일반적인데 방산고는 좀 적게 내죠.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문제당 배점이 조금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특이점은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실제로 난이도하고 출제 범위가 어떠냐. 자, 일반적으로 객관식은 난이도가 또 중상입니다. 자, 저게 왜 중상이냐고 표현을 했냐면 고난도 문제가 중간중간 들어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우리가 다중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모두 고르시오, 이런 문제들 있죠.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서술형 난이도도 역시 중상.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을 말씀드리면 조금 어려운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문법 영역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고난이도가 나와요. 자,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예를 들면 이제 선생님들이 임용고사라고 얘기하죠. 임용고시 시험을 볼 때 나오는 그런 문제들도 실제로 가끔 출제가 된 적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또 그러면 기본 경영을 평가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기본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도 베이스 문제 있죠. 그런 것들은 교과서 기본 문제, 그 다음에 학습활동 이런 것들 충실히 됩니다. 그런데 고난도 문제를 정말로 어렵게 내고 있어요. 자, 이거를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교과서 기본 개념, 학습활동 꼭 나옵니다. 뭐 하나 안 나오는 게 없어요. 다 나온다고 봐야 돼요. 두 번째, 교과서 외 작품, 이것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는 우리가 공부했을 때 학교에서 뭐 나온다 찝어준 것만 문제 나왔잖아요. 근데 선택지에 우리가 처음 보는 작품을 선택지에 넣어놓고 문제를 풀어라,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저 문제에서 갈리는 거예요. 내가 1등급인지 2등급인지. 그 다음에 객관식은 중상, 서술형은 어렵고, 이건 좀 뻔한 이야기긴 한데 감점 요소를 굉장히 많이 줍니다.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 등급 조절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전체적인 선생님들이 의도했던 시험보다 결과가 조금 만약에 높았다 그러면 감점을 좀 많이 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고, 조금 괜찮았다 싶으면 그냥 평균적인,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매우 깐깐하게 채점을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여기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문법 문제 출제 시에 교과서의 추가 이론, 심지어 수업하지 않은 내용을 그냥 낸다란 얘기예요. 물론 기본 이론은 수업을 했겠죠. 다만 활용되고 예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수업하지 않고 그냥 출제를 해버립니다. 역시 등급가려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심화 내용은 교사의 강의나 필기자료 기반.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내용 있잖아요. 기본 내용 같은 것들은 그냥 학습활동 위주로 수업이 나오지만 우리가 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진짜 어려운 문제들은 선생님이 직접 수업한 내용 또는 수업하지 않은 내용을 그냥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그럼 가장 이상적인 준비 방법은 이런 거예요. 반마다 필기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우리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요. 그래서 필기를 같이 합쳐. 그 다음에 비교 분석해. 이래서 공부를 하면 고득점이 나오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외부 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 일단 저는 당연히 학교별로 교재를 직접 만들어요. 굉장히 열심히 만듭니다. 여담이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요 사생활이 거의 없는 편이에요. 술도 안 먹고요, 담배도 안 핍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요, 낮잠 조금 자는 거 제외하고는 그냥 하루 종일 집에서 교재 만들면서 일해요. 그 정도로 제 인생을 투자해가면서 아이들에게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데, 자, 이거는 그냥 표지 내지 조금 보여드린 거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저희가 지금 교재 나가는 실제 내지를 보여드린 겁니다. 잘 안 보이시죠? 확대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수업을 할 때 필기를 그렇게 열심히 잘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수업할 내용을 미리 다 연구를 해서 교재에 다 써놔요. 여기 지금 표시가 잘 안 되는데 이 분홍색 글씨들이 전부 다 교재의 필기 내용이에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필기를 전부 다 미리 다 적어 놓으면 우리 아이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알고 있다고. 눈으로 그냥 읽는 것 뿐인 건데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필기를 다 적어주는 게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를 다 비워놓습니다. 그러면 자, 검사하기도 편해요.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수업을 다 들었는데 이 빈칸들이 그대로 나와 있다, 공부 안 한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책만 딱 펴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다 하면 저 칸들이 다 빽빽하게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업을 들었으면. 그래서 이것도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간 테스트. 자, 이거 보면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보시죠. 문법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자, 예문 보면 읽어드릴 필요는 없지만 눈으로 봐도 요 문제 비슷하죠? 사실은
실제 기출시험지가 이렇고요.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내신 테스트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거의 똑같은데 그럼 이거 뭐 유출된 거냐? 아닙니다. 이거 기출이에요. 2013년도 수능 기출 문제가 학교에서 그냥 내신으로 쓴 건데 심지어 절반까지 예문까지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에 선생님들이 활용을 할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신형 기본 문제를 출제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출처가 있는 문제들을 가져와서 약간 변형하는 스타일.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테스트 볼 때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 편이고요. 그냥 끝나면 안 돼요. 문제 많이 풀어서 뭐 할 건데요? 중요한 건 모르는 걸 해설을 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주간 테스트 보고 수업 시간에 물론 해설 강의 하지만 부족해요. 부족한 걸 어떻게 채우느냐? 자, 전 종합관리 시스템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 주말에 정규 수업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생님은 제가 열심히 수업하겠죠. 3시간 열심히 수업해도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평일날 와서 뭐 해야 돼요? 질문 답변해야 됩니다. 물론 저는 처음에 오면 심화 문제풀이 수업을 해요. 그냥 문제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해설 강의 한참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질문 답변을 하는데 정규 수업 시간에는 어머님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이들이 질문 답변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해요. 근데 이 클리닉 시간에는 조금 더 좀 프리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질문 답변하는 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아이들 시험 대비하기 전날 저는 여기 앉아서 총 12시간 동안 연속으로 질문 답변한 적도 있어요. 실제로. 그 정도로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아이들 만족도도 높고 이게 효과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자, 학사관리. 역시나 테스트 매주 보거든요. 그러면 궁금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공부하고 있나. 저는 그거 다 평가해서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부모님께 점수를 보내드리는데 수업 태도 어떻다. 숙제를 해왔다 안 해왔다. 이런 것들 제가 전수검사해서 부모님에게 매주 문자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보강 시스템. 이건 뭐냐면 저는 모든 수업을 할 때 촬영을 다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선생님 요거 조금 어려웠어요. 다시 듣고 싶어요. 이러면 얼마든지 다시 수강할 수 있게 다 틀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물론 저거는 이제 안 듣는 친구들한테 모두 다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신청에 의해서 제공하지만 기본적으로 영상 소스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 제일 중요한 거 남았습니다. 손필기 자료, 제 필살기 같은 건데 손필기 자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필기했던 내용들을 제가 다 모아요. 뭐 1반 거, 2반 거, 3반 거 다 하나하나 카피를 해서 제가 검수를 한 다음에 실제로 올바른 내용으로 재정리를 다시 해요. 이거 정말로 시간 오래 걸려요, 어머님들. 뭐 몇 시간 걸린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로 내 인생을 녹여가면서 쓰고 있는 교재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로 오래 걸리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선호하고 정말 좋아하는 교재입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제가 담당하는 친구들에서는 농담식으로 좀 과장해서 조금 얘기하면 암거래가 이루어질 정도로 유명한 교재고요. 저는 그래서 여분을 만들지 않아요. 딱 우리 인원만큼만 만들고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잊어버려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교재예요. 우리 아이들은 뭐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자, 기본적인 설명은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수업 시간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저 두 타임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요번 같은 경우에는 참 특수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인원을 많이 받을 수가 없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 재원생 위주로 신청을 먼저 받고요. 그 다음 외부생 같은 경우 선착순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의 수업을 좀 더 수강을 원하시면 미리 학원으로 전화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오늘 수업에서 사실은 오늘 안내에서 조금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어머님들. 그러면 학원으로 그냥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면 제가 뭐 부담스러우시면 전화로 아니면 시간이 되시면 학원에 4번 하셔서 저랑 1대1로 질문 답변 하시면서 궁금한 점 어떻게 시험 대비할 것인지 이런 것들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